장 끝나고 나서 3불 0245로 마감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또 합쳐졌겠죠. 뭐 크게 또 바뀌었네요. 1.63% 마이너스에서 3.048로 바뀌었습니다. 0.85% 마이너스. WTI는 61불 87로 마감됐고요. 2.54%. 하여튼 마감되고 난 직후에 또 데이터가 또 추가로 합해져 가지고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콜드는 35불 64로 이번 주 이제 마감이 됐고요. H&D는 9불 28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건 캐나다 쪽 인버스죠. 보일은 29불 90으로 마감이 됐고, HNU는 18불 93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캐나다 가격으로, 캐나다 달러로 표시된 거죠. 뭐 보일이나 콜드나 HNU나 H&D나 현재 뭐 9월 6일이 됐으니까 뭐 사실상 뭐 11월 물 천연가스 선물의 움직임을 추종한다고 생각해야죠. 오늘 현재 9월 6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보일 한번 이번 주 움직임 5일치 보면은 뭐 그래도 1.46% 올라 있는 상황이죠. 한 달치 보면은 15%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일이나 콜드 보면 이제 롤오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선물이나 이런 현물 거래든 뭐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보일이나 콜드만 하고 계신 분들 꽤 많죠. ETF 쪽, ETF 혹은 뭐 ETN 상품, 뭐 ETF든 ETN이든 이런 주식 상장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롤오버라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롤오버라는 것은 일단 이 ETF 보일이나 콜드 ETF가 천연가스 선물을 추종하다 보니까 가격이 만약에 롤오버가 된다. 롤오버라는 뜻은 이제 이 선물은 만기가 있죠. 만기. 뭐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다 만기 날짜가 있습니다. 그 만기 전에 뭐 예를 들면 9월 달 요 만기 전에 보유한 요 계약을 팔고서 요 다음 달 뭐 9월이면 10월로 가야겠죠. 10월 선물을 사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롤오버죠. 콜드도 한번 5일치하고 볼까요? 5일치 보면은 1.5% 이상 마이너스, 한 달치 보면은 아직 15% 이상 플러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롤오버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9월이면은 현재 9월 달이니까 9월 마지막 주에, 보통 마지막 주에 이제 10월 물을 조금씩 파는 거죠. 이 10월 선물을 조금씩 팔고 11월 물로 넘어가는 거죠. 보일이나 콜드 같은 경우에는 요 5일간 걸쳐서 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 5일간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5일간이니까 20%씩 넘어가겠죠. 9월 달 걸 20%씩 10월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5일이 걸린다. 당연히 거래일, 거래일 5일입니다. 주말엔 안 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10월 물이 11월 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죠. 정확히는 다음 달이 다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죠. 10월 물이 11월 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뭐 그냥 뭐 5일간에 걸쳐서 20%씩 롤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HNU나 H&D는 조금 틀립니다. HNU인데 HNU 이제 캐나다 레버리지죠. 천연가스 5일치 보면은 4% 이상 플러스. 근데 한 달치 보면은 10% 마이너스. H&D. H&D 같은 경우, HNU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ETF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달 롤오버를 하는데, 롤오버를 할 때 보면은 이거는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주말 빼고 평일날 이제 열흘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봐야죠. 보통 만기 전 2주입니다. 만기 전 2주 전에. 열흘 동안에 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10%씩 한다는 얘기죠. 어떤 때는 10%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5%, 뭐 7%, 8% 바뀔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2주 걸리는데 열흘 동안에 10%, 그러니까 실거래일 때 하는 거죠. 실거래일, 주말 빼고 또 공휴일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롤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일이나 콜드는 5일간에 걸쳐서 롤오버가 되면 HNU나 HND는 2주, 정확히는 열흘간에 걸쳐서 실거래일 때 롤오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이렇게 ETF 이제 거래를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뭐 콘텐코나 백오데이션 때문에 이제 가끔 얘기가 오가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 선물이 구조적으로 콘텐코가 발생하죠. 콘텐코가 발생하면은 ETF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니까, ETF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니까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말하면 롤오버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손실이 발생했다 소리입니다. 또 반대로 백오데이션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백오데이션 되면은 ETF가 비싸게 팔고 또 싸게 사니까, 백오데이션 되면은 비싸게 팔고 싸게 사니까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죠. 그걸 롤오버 이익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콘텐코지만 겨울 앞두고 백오데이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백오데이션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콘텐코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녹아내리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천연가스 선물이 현재 3불04인데 3불048인데 뭐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10월물이 예를 들어서 3불이 됐다. 3불. 근데 11월물이 3불05다. 10월물이 3불이고 11월물이 3불05다. 이럴 때는 이제 롤오버가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6% 비용이 발생하죠. 콘텐코. 결국 이제 1.6% 손실이 발생하죠. 반대로 만약에 10월물이 3불이다. 근데 11월물이 2불95다. 10월물이 3불일 때 11월물이 2불 95다. 그럼 반대로 한 1.6% 이익이 발생하죠. 그걸 백오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ETF들은 이러한 차이를 매일같이 조금씩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보일이나 콜드나 HNU나 HND나 모두 매달 롤오버가 진행하는데, 보일이나 콜드는 5일간, 그리고 HNU나 HND는 10일간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보일 콜드는 20%씩 하루에, HNU나 HND는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열흘간. 그리고 나서 이제 콘텐코가 되면 손실이 되고 백오데이션 되면은 이익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죠. 그러면 보통 콘텐코나 백오데이션 돼가지고 그런 손실이나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한 0.5%에서 크게는 3%까지 그런 손실이나 이익이 납니다. 이제까지 기록을 쭉 보면은 작게는 0.5% 손실이나 이익이, 혹은 크게는 3%의 손실이나 이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 간략하게 ETF, 보일, 콜드, HNU, HND, 롤오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